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나래이고 이번 5월에 조지아텍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을 했고 마이너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인턴십을 했었는데 델타 에어라인스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 코업으로 일을 했었어요. 코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코업은 3semester internshi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세메스터는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한 세메스터는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고 다시 또 same 컴퍼니에 돌아가고 그 과정을 3번 반복하는 게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에서 대략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제 포지션이 데이터 애널리스트인 만큼 주로 SQL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해서 KPI를 만들고 그 KPI를 오토메이ted 리포트에 넣고 태블로 대시보드에 넣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트윌리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트윌리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제가 다니는 회사인데요. 트윌리오는 커뮤니케이션스 API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커스터머로는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예약 확인 이메일이 오거나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런 컴퍼니들이 트윌리오 API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커스터머와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팀은 이메일 API라서 이메일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봤을 때 주로 그 이메일 API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버그나 디펙트가 있을 때 그것들을 고치는 일, 그 다음 어떤 펑션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원래 델타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았었어요. 작년 12월에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풀타임 오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3월에 이제 오피셜리 사인을 하면서 이제 델타에서 일을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3월이면 언제죠? 바로 코로나가 터진 때죠. 그래서 그때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4월에 저에게 오퍼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연락을 한두 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4월 말에 진짜 오피셜하게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뉴 하이어들 오퍼를 다 캔슬하게 됐다. 그게 컴퍼니 디시전이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졸업하기 한 2, 3일 전이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졸업을 하기도 전에 그 일이 취소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F1 그 비자 학생이었고 그래서 OPT 기간 때문에 6월 1일 에서 8월 31일 그 90데이 윈도우 안에 일을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5월이면 빨리 잡서치를 시작을 해야 6월에서 8월 안에 잡을 찾고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5월부터 열심히 잡서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링크드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를 올렸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잡 오퍼가 캔슬됐다. 저도 그런 포스팅을 올렸었어요. 델타에서 오퍼가 캔슬이 되었는데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포지션을 찾고 있다 하면서 제 레주메를 첨부해서 올렸었죠. 그리고 많은 리크루터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직장인 분들도 저한테 메시지 많이 주셔서 도와주겠다, 리퍼럴 주겠다, 인터뷰 스케줄 잡자 이렇게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5월, 6월에는 인터뷰를 많이 보면서 지냈었고요. 7월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트윌리오에서 코딩 애세스먼트가 왔었어요. 코딩 애세스먼트는 웬만한 캔디데이트들에게 다 보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주어진 제한 시간 안에 코딩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고 거기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 라운드 인터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코딩 애세스먼트를 보는데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었더라면 정말 거기서 무조건 탈락했을 거거든요. 근데 5월에 다행히도 시간이 있을 때 코딩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리코드 들어가서 코딩 문제를 좀 풀었었어요. 한 30-40개 정도? 그래서 약간 베이직, 이지 레벨만 풀긴 했었지만 그래도 5월에 조금 풀어둔 게 있어서 7월에 코딩 애세스먼트를 볼 때 그래도 완전 망치지는 않게 본 것 같아요. 3개 중에 2개만 맞았는데도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다행인 건 다음 라운드 인터뷰까지 시간을 한 달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7월이었는데 8월 초에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코딩 인터뷰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코딩 문제도 많이 풀었고 이제 막 알고리즘이랑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시스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8월에 파이널 라운드 인터뷰를 보고 일주일 후에 전화로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은 인터뷰하느라 바빴고 7월은 코딩 인터뷰 열심히 준비했고 8월은 오퍼 받고 좀 놀다가 9월부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OPT 그거 스테러스를 유지를 하려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 안에 일을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트윌리오에서 일을 시작한 건 9월 중순이었죠. 그럼 이 기간 안에 일을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OPT 스테러스를 유지했느냐? 그거는 바로 OPT 스테러스를 유지를 하려면 발런티어를 해도 괜찮고 리서치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대학생들이 바로 잡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리서치나 발런티어로 그 OPT 스테러스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리서치를 알아봤었고 했었는데 조지아텍 교수님들께 몇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좀 좋지 않은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일반 썸머 세메스터였으면 저는 왜냐면 뭐 돈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가서 일을 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도 거절을 당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랩들이 문을 닫아서 누군가를 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이메일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메일로 어떤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쉐어를 해줘서 거기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테크니컬 디벨로퍼로 발런티어로 일을 하면서 제 OPT 신분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 같은 경우는 I, CS 둘 다 좋아했었고 두 포지션에게 이렇게 오픈 마인디드였어요. 열심히 두 개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공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 인턴십 때문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쪽이나 약간 프로그램 매니저나 이런 쪽은 종종 연락이 오지만 저는 마지막 그 시니어 이어 동안에 단 한 번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터뷰를 본 적이 없어요. 지원을 해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인턴십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그쪽 CS 쪽으로 그리고 또 제 전공이 CS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로 CS 쪽은 아무리 열심히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I 쪽에서 인터뷰를 훨씬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인터뷰를 특별히 다르게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레주메를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I 레주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work experience를 적고 프로젝트를 적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델타에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work experience는 델타를 적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I 관련된 거 optimization, simulation, regression 이런 것들을 적고 그 다음 항상 머신러닝을 포함시켰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은 요즘 엄청 뜨고 있는 토픽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에서도 머신러닝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 관련 프로젝트하고 머신러닝 이쪽이 이제 I 레주메였고 CS 레주메 같은 경우는 델타에서 일한 거 work experience고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CS 관련된 것들을 적었죠. 그래서 뭐 팩맨 게임 만든 거, 게임보이 게임 만든 거, 머신러닝 그리고 제가 발런티어로 테크니컬 디벨로퍼 일을 했었다고 했으니까 테크니컬 디벨로퍼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레주메의 형태는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거는 그냥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미국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다 보면 컴퓨터를 그렇게 다룰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것도 처음 써봤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와서 제가 전공이 I다 보니까 CS1301 파이썬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CS를 접해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배웠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처음 배우는 건데도 성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성적도 잘 나오고 CS 마이너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좀 영향이 컸었던 것 같은 건
제가 그때 당시에 CS 전공한 친구들이랑 되게 친했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CS를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이유로 CS 마이너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CS 마이너를 하는 걸 추천을 하는지 저는 무조건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코업을 잡을 때, 인턴십을 잡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제가 주니어 이어 때 그때 코업 인터뷰랑 인턴십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의 인터뷰는 CS 쪽이었고 나머지 이제 막 4, 5개 정도만 I 관련된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죠. 아, 내가 CS 마이너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 연락이 오는구나. CS 마이너 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델타에서 그 포지션을 잡는데도 CS 백그라운드가 확실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CS 마이너를 하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게 되든 요즘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용어나 그런 뭐 프로세스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CS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쉽고 사람들의 대화에도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꼭 CS 포지션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리서치랑 인턴십 2개면 사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졸업할 때쯤이 돼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리서치를 안 해봤던 거였어요. 사실 해보긴 해봤었는데 그 VIP 리서치 아시죠? 되게 대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뭘 배웠다라기보다 그냥 레주메에 한 줄 넣은 그 정도의 느낌이 강했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다 리서치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랩에 가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아 요즘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 아 요즘은 이거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고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때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잡서치도 해야 하고 뭐 시니어 디자인도 있고 이제 클래스들도 빡빡하고 하니까 리서치를 더 넣을 여유는 없었는데 아 내가 다시 학년을 이제 1, 2년 정도 돌아간다면 나도 리서치를 꼭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안 갈 거고 난 인더스트리로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더라도 리서치 경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킹 하면은 너무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말해? 싶고 링크드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커넥트하자 그래? 너무 뭔가 오글거리고 뭔가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트워킹은 말이 네트워킹이지 제가 느끼기엔 이랑 그냥 만나서 반갑게 하이,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 듣는 친구들하고도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그리고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와주고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링크드인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5월에 링크드인 포스팅을 올릴 당시에 제 커넥션이 한 2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친추를 걸어서 지금은 커넥션이 이제 5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커넥션을 되게 많이 걸었죠. 제가 관심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그 회사 이름 검색하고 리크루터한테 친추 걸어서 레주메 보내고 그다음 리크루터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지아텍 알럼나이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사람한테 나 지금 너네 회사에 관심 있고 이런 포지션에 관심이 있어 하면서 레주메를 보내주면 되게 높은 확률로 리퍼럴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은데 그래서 그렇게 리퍼럴을 받아서 하시면 되니까 링크드인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킹이 있을 수 있겠죠. 조지아텍 내에서 이제 이 아틀란타 내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칵시아라는 KSEA 이렇게 친구 단체, CS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칵시아에서 주최하는 CS 컨퍼런스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대학원생 졸업한 선배님들이 오시는데 막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우버 이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서 식사 같이 해도 될까요? 해서 밥을 한번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들께 다 연락을 해서 다 리퍼럴을 하나씩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정말 엄청나게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만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렇게 잡서치 하는데도 취업을 하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느라 많이들 바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링크드인으로 메시지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Number 1. 1. Tell us about yourself. Name, major, school, etc.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욱이고 조지아텍에서 CS를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Number 2. Tell us about your previous and current work experiences. 학부에 있을 때 풀타임 인턴십을 2번 했어요. 놀폭 서던이랑 아마존에서 했었는데요. 놀폭 서던은 철도 회사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 아마존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제 트레드가 인텔리전스하고 데이터 네트워크여서 그렇게 인턴십을 골랐었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는 아마존의 같은 팀으로 돌아와 풀타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Number 3. What do you think are some important things for CS undergrad students to prepare if planning to join industry after graduation? 저한테 와닿았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두 환경의 차이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인가 그 두 개였어요. 학교에서는 밤을 새서라도 혼자서 숙제를 해서 내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었다면 직장에서는 이제 근무 시간 중에는 팀원들이랑 항상 협력하고 또 근무 시간 이후에는 일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두 개를 꼭 마음에 두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4. What are some of the tips on the job interviews and technical interviews? 저는 CS 1332 코스 때 배웠던 거를 활용한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리코드나 해커랭크 같은 곳에서 모의 인터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장 많이 준비해 갔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어떤 토픽에 관해서 물어볼 것인지 보통 서류 형식을 통과하고 나면 사전에 알려주니까 그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하면은 이제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었는지 인터뷰 볼 때 잘 설명하는 것 또한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Number 5. In a highly competitive field like CS, how do you think you were able to differentiate yourself from other applicants? 저는 인턴십을 했던 경험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번째 인턴십 인터뷰 때는 그 위주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막 일을 해보니까 어땠는지, 회사에서의 뭐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 등등 그렇게 그런 인더스트리 안에서 일을 했다는 경험 자체가 있다는 게 아마 다른 어플리켄트들보다 더 좋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KSA 멤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주라고 하고요. 저는 작년 2019년 조지아텍에서 화학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 학부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캡제미나이라는 프랑스계 IT 컨설팅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는 SAP 컨설팅 비즈니스 라인에 소속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Tell us about your previous and current work experiences.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캡제미나이에서 하는 일은 글로벌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의 SAP 업그레이드 임플레멘테이션 를 돕고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SAP는 Systems, Application and Products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업무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큰 기업의 재무, 인사관리, 영업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별에서 SAP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데이터들을 관리합니다. 재무라든지 상업상 거래라든지 SAP의 모듈에서 저희 회사에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고 있고 수십 년간의 경력이 있는 그런 엑스퍼티스와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팀 멤버들이 모여서 각 모듈의 프로세스 하나하나마다 밸류 스트림 매핑이라는 거를 해요. 자재들과 정보의 흐름 등을 아이콘이랑 이제 월드를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마다 열 몇 시간 동안 밸류 스트림 매핑 세션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해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를 이제 전문가인 저희 측에서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오가고 인턴십 익스피리언스들을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한국에서 키스트,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서 스몰 몰레큘 형광 센서를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 셀렉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티클을 쓰는 리서치 인턴을 한 경험이 있고 한국의 치과병원에서 치과병원의 경영 부서에서 다른 주변 치과들을 벤치마킹하여서 제가 속한 치과를 위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 외에 번역이라든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에 참여했던 치과 병원 마케팅 인턴이 있었고 또 마지막 학년이 되기 바로 전 그 여름에는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많은 에너지와 파워 컴퍼니들에서 쓰이는 트랜스포머들의 연료인 트랜스포머 인슐레이팅 오일의 상태를 이제 오일들을 받아서 여러 가지 메소드 밑에서 체크업하고 분석하는 인슐레이팅 오일랩 인턴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How relevant do you think your current industry work is related to your undergraduate major? If different, not relevant, why did you choose a different field than your major?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제가 학부 때 전공한 것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indirectly 연관점을 찾자면 엔지니어링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챌린지를 좀 즐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프로블럼 솔빙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항상 프로블럼 솔빙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전공에서 배운 학업적 지식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저한테 기회가 들어오는 대로 잡아보자는 생각이었고 제 학부 때 전공인 화학공학이 저한테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컨설팅을 하고 싶기는 했었지만 제가 하고 있는 화학공학 전공에서는 그쪽으로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컨설팅 회사의 인터뷰를 보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너는 화학공학인데 왜 컨설팅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나는 좀 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사람들과
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그 인터섹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테크놀로지도 알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펑셔널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플렉시블한 환경을 원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번째는 Would you recommend undergraduates seeking internship or employment to stay within their major and field, or should we try for positions that seem outside our primary major?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조금 더 계획하는 거를 지향하시고 어떤 식으로 일이 펼쳐질지 조금 머릿속에 예상을 다 하고 준비된 상태로 임하는 그런 거를 prefer 하시는 경우고 거기에다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 외에 다른 분야들을 그렇게 탐색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일단 계획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고 무언가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몰랐었고 또 실증을 좀 잘 느끼는 것도 있어서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무언가 한 가지에 고립되어 있으면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한테 들어오는 기회들을 다 잡으려고 하고 제 프라이머리 메이저가 아닌 곳들도 이래저래 해서 pre-requirements 정도만 맞으면 다 지원을 했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회사들의 레주메를 뿌리고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가게 되어서 즐거운 거 혹은 잘하는 일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내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별력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고수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질문. What were your most important criteria when you were looking for a job? 다 중요했는데 로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인터뷰를 볼 때 로케이션 프레퍼런스를 선택할 때 저는 당연히 그냥 서부 LA나 샌프란시스코로 오고 싶었고 샌프란시스코를 1순위로 지정을 했어요.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일지망으로 넣었던 샌프란시스코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 회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날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듀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포지션이 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이제 세분화된 부서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폼을 받은 게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는 거였는데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샐러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이게 가장 높은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리저너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딱딱 잘 맞아 떨어져서 샌프란시스코의 캡제미나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제 Do you have any suggestions on what engineering students can do during their undergraduate years to learn useful skills other than getting involved in research or internship?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코딩을 배우는 게 지금 요즘 일선에서는 안 쓰이는 곳이 없고 그 스킬이 너무나도 밸리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학교에서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파이썬이나 뭐 자바 클래스라도 하나 더 들으시던지 아니면 혼자 이렇게 뭐 웹사이트 개발을 해보거나 그런 코딩 실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데이터가 핫하잖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런 거. 콜세라나 뭐 유데이시티 이런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자격증을 따시는 거 뭐 아니면 AWS를 공부하는 거 그런 것도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뭐 SAP 쪽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SAP 같은 경우도 이제 서티피케이션 시스템이 있어서
각 모듈마다 공부를 해서 certified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조금 cost wise 부담이 될 수 있어요. 500불에 6번 정도의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 분야로 오실 거라면요, 거기서 자격증을 하나라든지 2개만 따는 걸로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말 확연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 이제 질문으로 받지 않아도 앞으로의 계획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취직을 하더라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더 생겼으면 더 생겼지 없어지거나 딱 클리어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배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조금 더 일에 관련된 자격증을 더 따고 코딩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취준 활동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discouraging 할 수 있고 정말 해탈하는 순간이 오게 마련인 것 같아요. 취업은 쉬운 게 아니니까요. 취업을 하는 이 프로세스는 사실 뭐 운도 있고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것들이 뒤에서 많은 것 같은데, 지치지 않고 희망을 계속해서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보시고 기회를 잡으시고 트라이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고 네, 지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힘내시고 good luck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